자,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.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과연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걸까?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. 주변에서도 댓글 열심히 다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은데 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. 최근 네이버 댓글 분석 결과 하루 이용자 1,300만 명 중에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는 1%도 안 되는 11만 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. 이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은 몇천 명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극소수만 댓글을 달고 그게 또 여론에 영향을 미치니 드루킹 같은 조직이 끼어들 여지가 생겼던 거죠. 네이버가 주도하는 포털 댓글의 문제점, 전영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호감순 같은 아주 모호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댓글이 왜곡돼 버립니다. 저게 왜 저렇게 나왔는지 정말 가서 정확하게 따져보고요.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 호감순 댓글 기준을 기본 설정으로 바꿨습니다. 그러나 정확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. 업계에선 공감수에서 비공감수의 3배를 뺀 값으로 추정합니다. 즉 비공감을 클릭한 의견에 3배의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겁니다. 의도를 가진 세력이 특정 댓글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선거 국면에서 이런 방식이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여러 지적이 나오자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순공감순 댓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. 공감수에서 비공감수를 단순히 뺀 값을 기준으로 정렬한다는 겁니다. 하지만 댓글 정책을 아무리 바꿔도 기술적으로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 집중된 최신순이었는데 그럼 뭐가 되냐면 도배를 해버리면 돼요. 뭘 막아도 계속 그거 뚫을 방법은 만든다고 하는 게 맞거든요. 왜냐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% 이상을 점유한 구글은 직접적인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 댓글을 달려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가야 하고 이 경우 실명제를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. 거의 포털의 어떤 기사 유통에 좀 더 자극적인 그 양념을 치기 위한 하나의 그 영업 수단 내지는 그 도구화 지금 되어버려가지고 우리나라의 포털 뉴스 소비율은 77%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. 댓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JTBC 전영입니다.